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그 미국의 이민 문제를 월스트리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4월 달에 한 달쯤 지났는데, 그때 이민 문제가 막 이렇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체크를 해놨다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숙제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서너 군데 했는데, 제가 한 두 군데 월스트리트 기사를 보니까 그 두 군데 정도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이민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거의 뭐 전망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캡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캡처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멕시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 국경에 텍사스 지역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엘파소라는 그 지역, 거기에 이제 리오그란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 어사일럼으로 이제 망명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금 시간이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사이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 숫자가 2014년부터 조짐을 서서히 보이더니 지금은 거의 한 달에 들어오는 숫자가 이제 몇십만 명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까, 통계에 나온 것만 해도 거의 20만 명, 3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면서 일반 미국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이민자들을 단속하거나 이것을 정책을 잘 실시하지 않으면은 표 안 찍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Why Immigration is now number one issue. 왜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넘버 원이 됐느냐. 이것이 이제 more important than inflation and the economy.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그 미국 전역으로 오피스 베이컨시, 그 사무실 공실률이 굉장히, 이 두 개가 지금 핫 이슈 아닌가. 근데 여기에 지금 이민 문제까지 더해지게 돼가지고 미국이 이게 세 가지 이 난관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이민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여기 이제 65세의 이제 갓필드라는 카즌서, 이제 사촌들을 쭉 이렇게 여러 취재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서던 보더 남쪽 국경에서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driver his decision in a presidential election에 참석했던 그 사람을 취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대통령 선거에 표 찍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트 한 사람들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크라임하고 펜타닐 문제, 범죄, 이민자들이 이제 서던 국경이 되니까 앞에 사진에처럼 이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텍사스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것을 여기 마이그런트 인플럭스라 했는데, 이민자들이 지금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파이낸셜 아웃룩이 is affected,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버짓을 예산을 짜야 되는데, 하우징이라든지 푸드, 헬스케어 코스트 이런데 그 이미그레이션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게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기 이제
내셔널 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20% 투표자들이 탑 이슈로서 이민 문제를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12월 달에 13% 였던 것이 이것이 올해 이제 2월에 들어서는 20%로 굉장히 껑충 뛰었다고 설문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65%는 지금 바이든이 지금 핸들링하는 걸 보니까 보더 시큐리티 국경의 이민자 정책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다. 디스어프루브 한다고 얘기를 했고 71%는 이게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 지금 가고 있다. 이민 정책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안 좋게 지금 다 설문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세븐 스윙 스테이트는 이 바이든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트럼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게 흔들리는 그 스테이트가 7개 세븐 스윙 스테이트가 되는데 거기를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주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그것이 이제 탑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왜 중요하냐? 스윙 스테이트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지역이 바로 이민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어펙스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이코노미, 크라임, 드럭, 범죄, 마약,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경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하고 트럼프도 지금 이제 이민자들이 있는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그쪽 지역 국경 수비대에 가서 이제 방문하는 그런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한 기자가 이제 푸드 팬트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에 일을 보는 그 푸드 팬트리에서 일하는 한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민 문제를 잘 매니징하는 이렇게 트럼프에다가 투표를 했다. 2020년도에 voted for 도널드 트럼프 in 202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중점을 둔 것은 이미그레이션 문제를 두고 투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인터뷰한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건 이민자들이 와서 막 범죄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펜타닐 문제 그렇게 있다고 보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decades of research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이민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이미그런스가 less 덜 하다는 건데 뭐가 덜 하냐 뭐보다 더 하냐면은 네이티브 본 아메리칸스 미국에 살고 있는 본토 사람보다 이민자가 덜 하다. 뭐가 덜 하냐면은 to commit crime죠. 범죄율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보다 이민자들이 범죄율이 더 낮다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의 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민자들이 lower race다. 낮은 그 비율을 보이는 것이 crime and violence, 뭐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훨씬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낫다는 그런 것을 이것이 뭐 1, 2년 조사한 것도 아니고 decades of research 수십 년 동안의 조사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수비대 이 군인 아저씨들께서 지금 철조망 이 철조망을 저도 이제 대한민국 하사로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동해안에 근무할 때 이 철조망을 달았는데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가죽 장갑을 잘 끼지 않으면은 이렇게 손이 다칠 정도로 굉장히 예리한 그런
이것을 국경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2월에 이제 통계해 보면은 14만 명의 마이그런츠들이 이렇게 왔다. 라플리 14만 명의 마이그런츠들이 이렇게 최대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중국 이렇게 차이니즈 마이그런츠들도 얘기를 하면서 차이니즈 마이그런츠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명이 작년에 대략 한 2만 4천 명 정도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대략 그 이민의 분위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민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막 그 물밀듯이 몰려드는 것인가? 그런 이유를 4월 8일자에 Asylum Claims, Asylum 하면 이제 망명을 내가 살던 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박해 때문에 나 못 살겠다. 그래서 나 미국으로 Asylum 했다. 망명을 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years long cases, years가 long 길게 하니까 수년이 막 길게 이렇게 한 4, 5년씩 지금 길게 asylum claim 하면은 망명을 신청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years long cases다. 아주 길게 지금 수년에 4, 5년의 기다리 대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그런트들이 와서 아예 오기 전부터 여기 보면 어사일럼 캠프라고 이제 표시도 뒤에 보시면 이제 표시도 어사일럼 캠프 망명자 캠프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아예 Destination for Migrants가 계획을 딱 세우고 Planning to turn themselves into U.S. Border Agents. 들어올 때 나는 asylum 할 거라. 리퀘스트 어사일럼 할 거라는 그런 거를 마음을 먹고 온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2013년 수치가 이제 7만 6천 명이 나와 있고 2023년 피스컬 이어에 그 2023년 분기에 92만 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92만 나누기 7만 6천 하니까 이게 딱 10년간 12배가 증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이면 지난해 되는데 지난해까지 12배가 증가했는데 뒤에 이제 표를 보시겠지만 이게 2014년부터 서서히 조짐을 이미그런트가 많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더니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soaring to the sky, 하늘을 향해서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soaring to the sky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2배가 증가하도록 국경 수비대는 뭐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막아도 개구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2 million people encountered by authority죠.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다 잡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사일럼 캠프 가가지고 이제 망명을 어사일럼 리퀘스트 어사일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 중에 여기 보시면 보드 페트롤 스마트폰 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근에 오면은 이제 그 미국의 독수리 문장이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딱딱 눌러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보드 페트롤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신청을 하고 이제 건너니까 이것이 언제 시작했냐면 2023년 1월부터 그 앱이 있어가지고 앱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make an appointment를 했는데 약속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나는 망명해야 되겠다 미국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막 오게 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야 이렇게 어느 쪽으로 와라 하면서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그냥 다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카톡 날리고 일본은 라인 얘들은 또 뭐 쓰는 그 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막 그 문자 막 날리고 해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바로 이제 왼쪽 이 표시는 이제 asylum cases, 망명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증가했냐.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대에 완전히 막 스카이라케팅 이렇게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게 망명 신청자 수가 2020년부터 늘고, 그리고 2020년 이것도 막 올라가는 게 illegal encounters, 불법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담 넘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illegal encounters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 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게 지금 200만 명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2020년에 200만 명이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지금 이게 어찌하오리까 지금 이렇게 대책,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스스로 뭐 각자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재판관이 이민 이렇게 케이스를 처리하는 재판관이 700명이고 이민 판결을 하는 그 이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무소가 미국에서 한 70군데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밀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관들을 뭐 계속해서 법관 훈련시켜서 또 거기에 투입하려 그러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의사 숫자 때문에 막 문제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미국에도 법관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몇 년 동안 한 5년, 10년 동안 법관 늘리고 나면은 이미 불법 이민자들 어마무시하게 이제 들어온 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아주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이민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가?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처럼 한 해에 뭐 200만 명, 300만 이렇지는 않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들어가니까 그 탈레반한테 이제 죽기 싫어서 또 거기서 이제 막 어사일럼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리아의 내전도 한몫을 하고, 또 베네수엘라는 땅 밑에 석유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 또 지금 못 살겠다고 그냥 와서 석유, 땅 밑에는 석유가 있는데 자동차 모는 사람들 석유가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사진들이 간혹 보도에 나오는데, 그거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탈출한 사람, 또 큐바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니카라과도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망명자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은 typical asylum case가 이제 now take us 4 years, 지금 이제 4년이 기본으로 지금 이렇게 걸리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 어떻게 망명 신청할지 팁에 대한 asylum law가 미국의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그게 대처를 해라.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것까지 조언을 하는 abound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 이런 게 지금 넘쳐나고 있는, 어바운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they are left in limbo, 아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킥 아웃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한 4년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이제 리갈로 합법적으로 리갈 마이그레이션이 인크리징리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기술을 가지고 하이테크 스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으로 지금 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사일럼 망명 신청자가 아니면은 그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민을 오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very very few options. 이거 외에 어사일럼이 가장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야말로 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어사일럼 신청을 해가지고 법을 이제 미국 법을 공부를 소셜 미디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데 또 미국은 또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니까 함부로 또 다루지도 못하고 함부로 킥아웃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이미그레이션 로여 뉴욕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로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브라질에서부터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 여기 보시면 이제 네모안에 어사일럼 캠프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스탑 사인 함께 어사일럼 캠프 이제 들러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그래서 이러한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이제 탑 폴리티컬 이슈가 돼가지고 뭐 법정 코트라든지 여기는 이제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라고 해서 관세 국경에 이제 국경 수비대를 말하는데 CBP 그리고 각 도시들의 그 예산들 버짓이 지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오버웰럼한다.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예산도 넘쳐나는 그런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트 타고 이렇게 뭔가 아마 드론으로 촬영했는지 엄청난 사람들이 한 보트에 이렇게 몇십 명씩 타고 오는 그러한 사진들. 여기는 이제 미국은 아니고 마이그런스 레퓨지즈가 독일에서도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리아나 뭐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이민자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가? 먼저 이제 유럽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저머니,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탈리나 알바니아,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그 이미그레이션 그 문제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14만 명 어사일럼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은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33만 명의 어사일럼, 이렇게 망명자 어사일럼 어플리케이션스, 즉 33만 명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의 이제 13만 8천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은 2020년에는 260만 명의 어사일럼이 있다고 그렇게 유엔의 통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그 어사일럼 망명 신청자들이 막 증가하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알바니아에서 좀 지체를 해달라는 그런 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른 제3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법. 그것이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덴마크 세 개 나라가 그런 정치적인 망명 신청자들을 영구히 permanently to third countries 했는데 제3국으로 이송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자쿰바 부근에서 버스로 이제 실어 나르기 전에
검문 검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벽이 이렇게 막 굉장히 쫙 길게 했는데 여기 딱 하나 개구멍이 딱 하나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오게 되면 아무리 이 장벽을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런 사진까지 아마 월스트리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다 국경 지역을 한번 돌아본 것 같은데 이렇게 a gap in the border 국경에 지금 개입이 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개구멍인데 개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콜롬비아에서 정글에 개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또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군인들이 이제 치는 날카로운 이 철조망 사이를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저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제 텍사스 엘파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쳐놔도 저런 걸 또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조그만한 여기다가 이제 절단기 하나만 있으면 저걸 끊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 이제 파라독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난민 법이 있어가 레퓨지 액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레퓨지 액트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기도 Oh my gosh, this might not just be small groups of people. 이게 small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도 있다. might not 아닐 수도 있어. 스몰 그룹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그 조짐이 언제부터냐면은 이것이 around 2014, 2014년부터 이게 이제 클린턴 어드미니스트레이션부터 이렇게 이것이 조짐을 받다가 2014년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은 것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왔으니까 일로 와라. 또 아니면은 2023년 1월부터 한 미국의 독수리 문양이 있는 어사일럼 신청하는 거기다가 들어가 가지고 메이크 어포인트먼트 약속을 하고 이제 넘어와서 4년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고 레퓨지 액트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80%가 오면 이제 도로 돌려보내든지 처리가 가능했는데 2019년도에는 30%만이 그것이 이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percentage of families 해가지고 가족들을 돌려보낼 경우에는 그들이 2013년에는 44%였다가 지금 2018년에는 6.2%만이 이렇게 돌려보내는 자꾸만 이렇게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사일럼 신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이게 이제 이분이 지금 통화를 하면서 딸내미가 이제 따님이 두 명이 있는데 지금 그 전철을 타고 인터뷰를 가는 것을 여기 이제 appointment with immigration authorities in New York. 뉴욕의 이민 당국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래서 이 비디오 콜을 내가 이제 두 딸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로 이제 와야 되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러 가는 모습. 여기 이제 줄 서가지고 있는 모습까지 월스트리트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ears long cases, 이게 횟수가 아주 길게 늘어가지고 앞에 4년, 최대 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올 때는 이제 관광 비자로 오든지 학생 비자로 오든지 또는 마이그런스로 이민자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관장하는
때가 DHS 국토안보부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든지 국토안보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USCIS라고 시리전십하고 이미그레이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미국 이민 USCIS나 DHS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망명 신청이 1년에 5만 건을 핸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넘어버렸다. 왜냐하면은 한 피스 지금 1년 회기 중에 43만 천 건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9월에 회기가 미국은 9월에 회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5만 건을 처리하는데 지금 43만 건이니까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어마무시한 시간을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기 이제 시라쿠스 유니버시티는 여기 뉴저지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금 300만 명이 펜딩이 되어 있다. 대기 중인 사람이 지금 300만 명이고 그리고 이 표는 증가표죠. 2012년부터 이렇게 하다가 2014년에서 이렇게 뭔가가 조짐이 보이더니 막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해서 2024년에 이렇게 해서 지금 300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이미그레이션 코트들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미국의 이제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런 이미그레이션 코트를 70개의 이미그레이션 코트가 있는 중에서 이 시스템이 저지가 재판관이 몇 명이냐면은 700명이 이것을 다 다루어야 되니까 이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게 a few hundred cases a year라고 하는데 여기 a few hundred case니까 한 200~300건 많으면은 400~500건 정도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재판관이 막 그걸 해서 다루더라도 400~500건을 다뤄야 되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루기가 지금 미국은 넘쳐버렸다.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다 쫓아오는 킥아웃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핫포테이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런스가 작년에 46만 5천 명 나와 있고 그리고 대기하는 이미그레이션 케이스가 34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표에서는 지금 300만 명 숫자인데 요것보다 쭉 올라가 있으니까 전체 이제 요 표대로 하면은 지금 340만 명의 이미그레이션 케이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340만 명.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금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이자율을 높여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 그 이자율에 따라서 오피스 사무실 공실률이 왜냐하면은 사무실은 이제 단기간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 융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금만 올리도 엄청 수천의 중소기업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물가를 또 잡으려고 올리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물가를 이자율을 내리면은 또 물가가 뛰어가지고 이게 엄청난 또 미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미그레이션 문제까지 합쳐서 미국은 지금 삼중고에 지금 빠져 있다. 이게 삼중고 진흙탕에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지금 과연 어떻게 미국이 운전을 해서 돌파를 해 갈 것인가 그런 것이 그래도 이제 미국이 유일하게 이 전 세계를 리더해 나가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지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 기도하면서 간절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그러한 상황이 한국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한국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연합으로 백악관 기도회, 청와대 기도회 연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